그 이제 3, 4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2차도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날은 그날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 5월 달 2차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1년 과정에서 3, 4월에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시험에 가까울수록 열심히 하겠지만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 2차를 많이 포기하거든요. 근데 깨끗하게 포기하면 다행인데 맨날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다 1년을 보내요. 그런 고민을 안 하려면 3, 4월 달에 좀 공부를 아마 가장 열심히 해야 됩니다. 좀 있으면 막 봄바람 불어요. 근데 뭐 꽃구경 가지 마세요. 제가 가끔 꽃구경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자, 사진 찍어서 사진 보여드리고. 제가 해드릴 테니까 가지 마세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 아무튼 1차 꼭 잡으시고 2차도 복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나눠드리는데 그 1, 2월 문제랑 다릅니다. 문제랑 달라요. 그리고 여기 QR코드 다 아시죠? 들어가셔서 그 유튜브에서 강의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거의 똑같이 풀어드리는데 복습할 때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부한 게 문제를 풀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복습하고 문제를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설까지 하기엔 너무 좀 좁아서 그러거든요. 유튜브 강의 뭐 몇 분 안 되니까 그거 보시면 아마 좋을 겁니다. 자, 이제 그 3, 4월 강의는 1, 2월 강의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고 플러스 알파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험 과목이 법 과목이라 좀 기본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법 과목은 이제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법이란 우리 국가기관이 있고 우린 지방자치제를 운영하죠. 얘들 국가 등이라 그러면 국가와 우리 사이인 개인들 간의 이 상하 관계, 수직 관계를 나타내는 게 공법이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우리 개인에게 뭔가를 시키는 거죠. 뭐 교통질서 잘 지키라고 하죠. 뭐 세금 잘 내, 뭐 사람 죽이지 마 이런 게 하죠. 또 당신 땅이지만 그 땅에는 건물 짓지 마라고 규제할 수 있죠. 이렇게 상하 관계를 규율한 게 공법입니다. 한편 사법이란 이게 사사로울 사자죠. 이건 사인과 사인 간의 평등 관계를 규율한 게 사법입니다. 뭐 개인 간의 건물을 매매할 수 있죠. 남녀가 혼인할 수 있죠. 이런 걸 규율한 게 사법입니다. 이 법은 공법과 사법 분리되는데 우리가 공부할 중개사법은 사법도 있고 공법도 있습니다. 중개라는 게 개인 간의 매매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거죠. 이게 사법 관계고 우리가 중개업을 하려면 국가에 등록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하면 국가에서 우리 중개사를 처벌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중개사법은 공법과 사법이 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법은 이렇게 공법, 사법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법의 체계가 있는데 법도 또 상위법, 하위법이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 가장 높은 법이 헌법입니다.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명령이 있고 밑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 헌법은 국민의 의사를 담은 법으로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투표를 통과해야만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이 이제 무슨 법 또는 무슨 법률 이래 끝난 것들을 다 법 또는 법률이랍니다. 민법 이래 끝나죠. 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끝나죠. 이래 법률인데 법은 원래 누가 만드는 거죠? 국회에서 만들죠. 입법에서 만듭니다. 근데 국회에서 법의 상세한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큰 틀, 아웃라인만 만들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행정부 위임에서 법에 위임받아서 행정부에서 만든 게 명령이 되죠. 그럼 행정부 장이 대통령이라 대통령이 만든 것을 대통령령이랍니다. 같은 말로 시행령 그러죠. 시행령. 한 글자로 령인데 두음법칙이라 영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뉴스 들어오면 시행령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예전에는 안 들렸는데 지금은 들립니다. 왜 들려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니까 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나 각 부장관들이 있죠. 이자가 만든 걸 부령이라고 같은 말로 시행규칙이랍니다. 그냥 규칙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자, 이 명령까지는 우리나라 전국에 다 적용되죠. 전국에. 근데 조례는 그 지방의회에서 만든 것이고, 아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운영한다 했죠. 지방의회에서 만든 게 조례입니다. 이건 그 지방에만 적용되겠죠. 뭐 경기도 조례 그러면 경기도만 적용됩니다.
경기도 성남시 조례 그러면 성남시만 적용되고 다른 데 적용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지방에만 적용되니까 이걸 특별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전국에 적용되는 이 명령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 과목이 법 과목이 아주 많죠. 우리 시험법에는 헌법은 없습니다. 우리 시험 과목은 다 이쪽에 속하고, 그리고 법이 있다면 그 밑에 명령까지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해서 법령 그랬죠. 그러니까 법령이란 법과 명령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법률과 법령 다른 말이죠. 법령이 더 큰 개념입니다. 그 다음 법이 있다면 그 법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 대법원 판결 내, 그걸 판례라 그랬죠. 판례까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 학개론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이걸 공부하는 거죠. 그럼 이제 1월 달에 말씀드렸지만 판례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죠. 먼저 민사에 관한 건 이제 가나다라고 번호가 나가요. 우리나라는 법원이 3심제죠. 기억이 1심 지방법원이고 니은이 고등법원, 디귿이 대법원입니다. 다음 모음 아자가 다 민사예요. 그러니까 민법책 보면 판례 번호가 다자가 많죠. 이 민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음 우리 중개사법은 종합 과목이라 형사에 관한 게 나와요. 형사가 뭐죠? 어떤 게 범죄고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는가입니다. 그럼 형사에 관한 판례는 고노도 나갑니다. 마찬가지 기억이 1심, 니은이 고등법원, 디귿이 3심 대법원이고 모음 오자가 다 형사입니다. 좀 이따 우리 판례 보시면 이 도자가 나와요. 그럼 도자가 나오면 사람이 처벌됐는가 처벌되지 않았는가 그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음 행정은 군우도 나갑니다. 그래서 우자가 행정이에요. 좀 이따 또 판례 번호가 뭐 등록에 관한 것, 등록 그런 것은 두자라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뭐 이걸 시험에 되지 않아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할 과목이 크게 세 파트 돼 있죠. 세 파트.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 그랬죠. 아까 법률과 명령까지.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많게는 28문제 나옵니다. 근데 이쪽은 누구나 다 잘합니다. 여기 수업만 들어도 여기는 거의 다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목을 고득점 하려면 여기 아랫부분 여기를 잘해야 돼요. 이 두 부분. 근데 여기는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시험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은 이쪽, 특히 여기를 잘해야 돼요. 여기가 엄청 어렵죠. 거의 마치 공법 공부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고득점이야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개실무는 다른 과목과 중복된 게 많아요. 그래서 민법에서 뭐 주임법, 상임법, 부동산 실명법 같은 게 중복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시간에는 이쪽을 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1편 이 중개사 법령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법령은 약 4주 동안 할 예정이에요. 4주 동안. 그리고 이 파트는 약 2주 반 정도, 그리고 실무는 약 1주 반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무튼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제 1편 이제 법령을 하겠습니다. 중개사 법령. 자, 그럼 이제 기본서 펴보세요. 기본서가 이제 23페이지 오세요. 23페이지. 그 중간에 네모 2번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구성되어 있죠. 밑에 제목만 밑줄이에요. 양괄호 1번 공인중개사법, 양괄호 2번 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양괄호 3번 중개사법 시행규칙. 그럼 우리 부와 관계된 건 국토교통부라 우리 국토교통부를 불령을 공부하는 겁니다. 제목만 밑줄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넘기시면 이제 자, 기본서 2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법 제정 목적 나오죠. 그럼 제1조 보세요.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 책에 표시해서 거기만 복습하시라 그랬죠? 책에 표시하면 되겠어요. 자, 1조. 자, 이 법이 무슨 법이죠? 이 법? 이 시간에 이제 공인중개사법, 중개사법입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제고가 높인다, 향상시킨다죠. 다음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뭐 그냥 좋은 말 다 들어있죠, 이렇게. 예전에는 이걸 시험에 냈거든, 이걸 시험에 이걸 막 부동산 업을 빼고 부동산 중개 그걸 막 틀렸어요. 이렇게 좀 유치하게 냈습니다. 요즘 다행히 별로 안 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낼 수 있어요. 아무튼 이거 내면 이거 토시 하나 안 빼고 이대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중개사법을 100점을 목표로 하신 분은 이거 외우셔야 돼요. 100점을 목표로 하는 분은. 근데 95점 목표면 안 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도 할 말이 없어. 이거 예전에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100점 맞아야지. 그분은 꼭 외우세요.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제3절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건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오죠. 그리고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당연히 용어는 알아야겠죠.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자, 법 제2조 보세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서 총 6개의 용어가 있습니다. 먼저 1호. 1호 중개가 가장 기본이죠. 그러니까 중개란 말은 우리 실생활에 아주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중개사법 중개가 되려면 이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럼 책을 보세요. 자, 1호 중개람은 그 뒤에 동그라미 1번 적으세요. 안 적은 분들. 동그라미 1번 적어요. 1번. 제3조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상물은 좀 이따 볼 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적으세요. 2번이 거래 당사자 간에. 다음 동그라미 3번 적으시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 그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득실이 이게 얻을 득 잃을 실이죠. 행위를 그 다음 4번 적으시고 4번이 알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상 중개가 되려면 이 네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 공부하죠. 중개사 그러니까 중개라 사 네 가지다. 네 가지로 기억하세요. 중개사 중개사라고 기억 안 하면 여기서 하나를 빼버리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다 사로 기억하세요. 그리고 2차 과목에서 보세요. 7번 보세요. 2차 과목에서 뭐뭐라 하면 뭐뭐를 말한다 끝나죠. 이것을 뭐뭐만 말한다를 읽으라 했어요. 2차 모든 과목에서 뭐뭐라 하면 뭐뭐를 말한다 끝나죠. 그럼 뭐뭐만 말한다로 풀어야 됩니다. 뭐뭐만 말한다. 그러니까 중개라면 이것만 말해요. 이것만. 항상 시험을 그래 풀어야 됩니다. 다시 뭐뭐를 말한다를 어떻게 읽어요? 뭐뭐만 말한다. 그래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일단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제2호 2호가 나왔죠. 자, 2호는 공인중개 사람은 그 뒤에 동그라미 1번 적으세요. 1번. 이 법은 국내법입니까? 외국법입니까? 중개사법 국내법. 이걸 또 외국법이라고 시행된 적이 있어요. 아주 황당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취득한자를 말한다. 이것도 뭐뭐만 말한다. 그래서 자격취득한자만 말한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1번이라고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요건이 하나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요건이 딱 하나 뭐죠? 자격취득한자, 자격취득한자. 다른 말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래서 요건이 하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니까 뭐다? 자격취득한자. 그러니까 자격증 따면 다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장롱면허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을 해도 공인중개사. 아무튼 자격증만 따면 장롱면허까지 무조건 다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3호 중개업이 나왔죠. 그럼 중개업이라면 그대 1번 적으세요. 1번.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하여. 그 다음 2번 적으세요. 2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다음 3번 적으시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만 말한다. 그럼 중개업은 우리가 세 가지로 분설했죠. 이거 글자가 몇 글자예요? 세 글자라 세 가지로 분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상 중개업이 되려면 반드시 의뢰를 받고 그 다음 두 번째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보수 받고 그러니까 돈 안 받으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다음 중개를 업으로 합니다. 직업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갖춰야 이 법상 중개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호가 있죠. 4호가 개업공인 중개사람은 그 뒤에 동그라미 1번 적으세요. 1번.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등록이 뭐죠? 등록? 우리가 학원 등록하죠. 여러분 학원 등록했죠? 혹시 수강증 안 끊으신 분? 나가주세요. 예전에는 수강증 검사 맨날 했어요. 예전에는 한 5년 전만 해도 이 강의실 꽉 짜고 위까지 가서 공부했거든요. 늦게 오면. 그때는 수강증 검사 했어요. 앞에서 막. 어떤 학원은 중간에서 갑자기 막 강의하고 있는데 와서 검사 안 하고도 있어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수강증 안 끄고 해도 몰랐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이 않으니까 그래도 혹시 나가주세요. 빨리 나가주세요. 등록 안 하신 분. 그러니까 등록이 뭐냐면 내 이름을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중개업 하겠다고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거예요. 기재. 여러분 자동차도 등록하죠.
그럼 등록증 주죠? 우리 중개업도 이 등록하면 등록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 법의 사장님이에요. 우리 법에서 사장님을 뭐라 불러요? 개업공인 중개사. 그러니까 CEO입니다. CEO. CEO를 뭐라 한다? 개업공인 중개사.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고용주란 말이 없어요. 고용주가 없습니다. 고용주를 뭐라 한다? 개업공인 중개사. 사장님을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등록한 자를 말하죠. 자,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중개업을 봤는데 중개업. 우리 법에서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처벌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됩니다. 이렇게 등록하고 중개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이게 제가 줄여서 개공 그래요. 개공. 개공이 요건이 하나다. 그냥 뭐 한 자? 사무소 등록한 자. 그럼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맞을까요? 개업공인 중개사람은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OX 뭡니까? X. 자격 취득 그 말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요건이 하나를 기억하라. 하나가 뭐다? 등록한 자예요. 자격 취득한 자 여기 없죠. 좀 이따 보겠지만 자격증 없는 개공이 있거든요. 자격증 없는 개공. 그러니까 요건이 하나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 아까 공인중개사 뭐라고요? 요건이 하나. 중개사람은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럼 틀립니다. 그냥 자격 취득한 자. 그게 딱 하나씩 끝나야 돼요. 하나씩. 그러니까 한 개란 걸 꼭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과 이건 문장이 길면 틀려요. 일단 문장이 짧아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을 개업공인 중개사랍니다. 예전에는 이걸 중개업자 그래서 중개업자 예전에는. 근데 중개업자 느낌이 약간 좀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문성 있게 앞에 개업공인 중개사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도 개업하면 개업 변호사 그래요. 의사도 그 페이닥터 말고 개업하면 개업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개업하면 뭘 한다? 개업공인 중개사랍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좀 있어 보이게 바꾼 거 이게 있어 보이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 법에서 종업원이 2명 있는데 종업원을 우리 법에서는 고용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피용자란 말이 없어요. 종업원이 없습니다. 우리 법의 종업원을 말한다? 고용인. 사장님을 뭐라 그래요? 개업공인 중개사. 고용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인이랍니다. 그럼 책에 5호 보세요. 책에서 5호 소속 공인중개사람은 이제 개공에 소속된 그다음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이렇게 자격증 있다고 꼭 써줘야 돼요. 시험에서 이 말 빼면 틀립니다. 이 말 꼭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이 있는가 꼭 확인. 자격증 있어야겠죠? 다음 가로 열고 이제 개공인 법인 좀 이따 중개법인 나와요. 그것을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자를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포함에 동그라미 쳐요. 아이도 소공에 포함되구나. 포함된 자로서 그 다음 동그라미 1번 적어요. 중개업무 앞에 동그라미 1번 중개업무를 수행합니다. 수행하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격증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적으시고 개공의 중개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자격증 있더라도 남 밑에 소속돼 있죠. 그러면 사장님 업무 보조돼야겠죠. 보조. 그래서 얘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고 그렇지만 남 밑에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 보조도 해야 된다. 그럼 여기 아까 가로 안에서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도 여기 포함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 가로를 보겠지. 가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법에서 권리 주체는 크게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자연인이 누구죠? 우리처럼 숨 쉬는 사람들. 자연인은 엄마 몸에서 출생했을 때부터 맥박이 끊길 때까지 권리 의무 주체가 됩니다. 법인은 무생물이죠. 법인이 출생하려면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해산시까지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의어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동의어도 봐도 되겠습니다. 근데 법인이 이제 크게 3단계 법인의 인적 구조 그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 대표입니다. 그 바로 아래 사람이 사원 또는 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서 말한 사원 임원은 일반 회사원이 아닙니다. 회사원이 아니에요. 이건 출자자를 말해요. 합자에서 한 명에서 출자자. 그 중에 우두머리를 대표 사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높은 사람이죠. 다시 사원이 누구다? 출자한 사람. 그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대표 사원. 다음 주식회사라면 임원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들이 이사인데 이사. 그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대표이사 그래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대기업 뭐 회장 그러죠. 회장이라는 법률 용어는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냥 다 대표예요. 그래서 출자자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뭐란다? 대표사원. 이사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대표이사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엄청 높은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다 종업원들. 그럼 이게 중개법인이라면 대표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임원 또는 사원은 자격증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격증 없죠. 그래도 중개법인에 이사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고용인 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자, 여기 자격증 있죠. 이들 다 소속 공인중개사. 그래서 이 소공인은 임원 사원에서 공인중개사인자를 아까 포함한다. 그래서 얘도 소공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인적 구조가 3단계인데 근데 여러분 자격증 없더라도 중개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죠. 근데 자격증 없으면 이사라도 중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중개 업무는 자격증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공 포함 아까 봤어요. 이게 다시 해서 자, 이 소공 여기 포함한다. 그다음 이제 6호로 갑니다. 6호 이제 중개보조원. 중개보조는 자격증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인이라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동그라미 이 말 꼭 들어가야 돼. 이 말. 자격증 없단 말이 꼭 들어갑니다. 아닌 자로서 그 뒤에 중개업무 수행 들어가면 틀려요. 그 뒤에 개공에 소속되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 보조한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개공의 업무를 보조합니다. 여기에 중개업무 수행 들어가면 틀려요. 그러면 이 소공은 중개업무 할 수 있죠. 그럼 중개업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계약서 작성,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계약서 작성 들어가면 틀립니다. 여기에 보조니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들어가면 틀려요. 그러니까 중개업무 할 수 없죠. 그 예로서 뭐 계약서 작성이라고 시험이 내기도 해요. 들어가면 틀린다. 그래서 여기는 중개업무 할 수 있죠. 여기는 할 수 없다.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시험을 쉽게 내면 지금 본 법조문 그대로 냅니다. 어렵게 내면 이걸 세세한 걸 막 집어넣어요. 세세한 걸. 그래서 우리는 세세한 걸 좀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25페이지 오세요. 상단의 법조문 밑에 네모 1번 중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중개는 잠깐 체크해 보세요. 이제 고용인. 아까 얘는 중개업무 할 수 있고 얘는 중개업무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고용인은 소공과 보조인이 있고 얘는 가능하냐 안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개사무소가 만약에 이름이 상호가 행복이에요. 행복 공인회사 사무소가 있어요. 여기 이제 대표님 있겠죠. 대표를 아까 뭘 한다? 개공. 이제 종업원들이 있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어떤 고객이 이 사무소에 전화했어요. 전화했는데 이 보조원이 전화 받았습니다. 그럼 고객이 이제 물건을 물어봐요. 광고를 보고. 물건 물어보면 보조는 단순 업무 보조해야 돼요. 중개 업무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중개 업무 가장 대표가 확인 설명이에요. 고객이 물건을 물어보면 그 물건이 뭐 팔렸다 안 팔렸다 그 정도만 해야 돼요. 막 자기가 막 이제 설레발레 이 대상물은 전망이 엄청 좋아요. 투자 가치가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문의해요. 막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뭐 투자 가치가 좋다, 뭐 역세권이다 이런 건 다 확인 설명이에요.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물건 아직 안 나갔어요. 그 정도만 해야 돼요. 그리고 세부적인 건 자격증인 사람 바꿔줘야 된다.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중개 업무 해야 안 해요?
더 잘합니다. 더 잘해요. 말팔도 엄청 좋아요. 자격증 없는데 살아남을 정도면 엄청 말팔 좋겠죠. 자격증 없는데. 그래서 실제는 이 사람들이 중개업무 합니다. 근데 하다 들키면 다 처벌돼요. 처벌된다. 근데 이제 아무튼 확인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지금 합격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 합격생들이. 약간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이제 연세 있으셔가지고 사무실 차리려면 일을 좀 배워야겠죠. 배워야 되는데 소공 모집한 데 가보면 안 쓴대요. 소공 모집한 데 가면 그저께도 어떤 학원에서 그분이 이 2달 전에 찾아와서 2달 전에 합격했는데 그분이 50대거든요. 소공 면접 봤는데 5군데서 아예 나이에서 커트당했어요. 50대라. 저한테 어떻게 가냐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라 했어요. 사무실 일단 내고 직원을 광고를 뽑는데 실장 구함, 실장이 무자격적 구한다 이 말이에요. 경력자 우대. 그래 광고를 내놨어요. 그럼 전화가 오죠 이제 무자격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꼬셔요. 당신 보통 직원들은 그자가 돈을 벌면 비율을 나눠요. 비율을. 일 잘하면 종업원 자기 손님 8 사장님이, 못하면 종업원 6 나 4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을 받으면 네 돈 100% 다 먹으라고 그래요. 그냥 네가 번 거 100% 다 먹으라고. 그냥 나는 내 것만 번다고. 그러면 딴 데는 자격증 없으니까 6대 4, 막 5대 5 그러는데 100%다 준다니까 내 사무실 오거든요. 아니 안 오더라도 저쪽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서 일하면서 중개 계약서는 내 사무소 써요. 내가 100%다 주니까. 물론 그거 다 불법인데. 그럼 내 사무실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 겁나 잘난 척해요. 제가 막 자격증 없으니까 뭐가 꿀리니까 이제 막 엄청 잘난 척해요. 그래서 좀 안 읽고도 참아야 한 2달. 한 2달 참으면서 뭐 물어보면 엄청 잘 가르쳐줘요. 막 아는 척 막. 자격증 없으니까. 그래서 2달 동안 일을 다 배워요. 배웠죠? 그리고 갑자기 계약 조건을 바꿔요. 너 오, 나 오. 나가란 말이에요. 그럼 나갑니다 이제. 그럼 나 일 다 배웠죠. 그 사람 잘랐죠. 그거 이제 일하면 돼 그러게 내가. 일 다 배웠으니까. 그러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공하기 싫다 그럼 그래 하라고요. 차려가지고 그 자격증 없이 일 잘하는 사람 뽑으면 돼요. 그리고 다 배우고 잘라버리고. 자, 그러게 제가 2달 전에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번 주 월요일에 찾아왔어요. 2주 전에, 아니 화요일 날. 그러기 위해서 일 다 배우고 지금 돈 잘 벌고 있다고. 저 찾아왔어요, 선물 가지고. 2달 전에 말했는데 이번 주에 찾아온 겁니다. 아무튼 그러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일 잘하면 잘 활용하세요. 잘 활용해요. 이제 자격증 따시면. 이제 물론 딴 이유예요, 딴 이유. 우리는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법적으로는 중개업무 수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해부적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제 25페이지. 뇌물을 본 중개가 있죠. 아까 우리가 중개를 4가지로 분설했죠. 먼저 제3조 중개대상물이 법정 중개대상물, 다음 거래 당사자가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이 있어야겠죠. 다음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 그 원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이 속에 주선하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의 X라는 만약에 아파트가 있어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아파트를 팔고 싶어서 찾아와서 내 아파트 좀 팔아주실래요? 라고 의뢰해요. 그럼 우리 노할 수 있죠. 노하면 중개계약이 성립하지 않죠. 예를 들어 저는 아파트 거래 안 해요. 전 토지만 해요. 할 수 있죠. 근데 아파트 좀 팔아주실래요? 이번엔 오케이 승낙이다. 승낙.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서 계약이 성립하죠. 이런 계약을 우리가 중개의뢰계약 또는 중개계약을 합니다. 다음 병원 개공을 찾아와서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좋은 것 좀 소개시켜 주실래요? 라고 중개의뢰 매수의뢰합니다. 우리 오케이 승낙했죠? 여기도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서 뭐가 성립하죠? 계약. 이런 계약을 중개계약, 중개의뢰랍니다. 근데 우리 보기에 병이 찾는 아파트가 이와 유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하게 꼬셔야겠죠. 그래서 얘가 잘 꼬셔서 매매를 성사시켰어요. 그럼 우리 하는 게 중개행위입니다. 이제 거래하고 꼬셔야겠죠. 이게 중개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중개에서 거래 당사자가 매매나 임대차를 체결했죠. 이것을 거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3가지 용어가 완전히 서로 달라요. 여기 3개 용어를 잘 비교하세요. 여기서 중개계약은 총 몇 건이 있죠? 중개계약은 2건이 있죠. 갑과 을이 1번, 을과 병이 1번. 그래서 중개계약은 2건 있고
이건 청약과 승낙이 일치한 법률행위.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다음 이것도 법률행위죠. 매매 교환 임대차 법률행위죠. 근데 이건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의리병을 데려가서 아파트 보여주고 확인 설명한 거죠. 꼬시는 거죠. 이건 중개행위, 중개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법률행위예요. 이건 그냥 도와주는 거 꼬시는 사실행위, 사실행위입니다. 이건 법률행위가 아니다. 아무튼 이 세 개를 잘 비교하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공부하는 거 그럼 뭐예요? 셋 중에 이거 중개 여기 중개입니다. 여기 우리는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중개는 뭐다? 이 중개행위를 이걸 말해 이거. 자 그럼 보세요. 우리 법에서 중개가 되려면 이 네 가지만 갖추면 이 법상 중개가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 자격취득 있나요? 없죠. 자격증 없어도 이 법의 중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등록했단 말이 있어요? 없죠. 등록 안 해도 이 법의 중개에 해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뢰받다 모르죠. 의뢰받지 않아도 중개가 될 수 있고 보수 안 받아도 중개가 될 수 있고 업으로 안 해도 중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중개는 이것만 갖추면 이 법상 중개예요. 여기 박스 안에 이름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해도 이 법상 중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정확히. 이건 해마다 시험에 나오니까. 자 그럼 이제 일단 좀 이따 중개업을 볼 텐데 중개업. 일단 결론부터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자 무등록으로 중개하면 처벌될까 안 될까요? 무등록 중개하면 일단 결론 처벌 안 됩니다. 처벌 안 돼요. 그럼 무등록 중개하고 중개 보호소를 받아서요. 그럼 처벌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등록 안 했더라도 어쩌다 한번 중개하고 돈 받는 건 그냥 처벌 안 해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 업으로 하면 그게 중개업이 되거든요. 그때 처벌됩니다. 그때는 이제 3-3,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무등록자에게는 이 업이 붙어야 처벌돼요. 업이 안 붙으면 돈 받아도 처벌 안 됩니다. 그래서 업자가 있고 없고가 그 천당같이 올라가요. 무등록자에게. 그래서 여기는 업이 없죠. 처벌 안 된다. 업이 붙어야 처벌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개와 중개업은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중개를 봤습니다. 중개. 그럼 자, 이 중개행위 성격을 볼 텐데, 자, 이 중개행 여기. 중개행위는 일단 독자적 행위입니다. 개공이 의뢰인들의 뭐 종업은 아니죠. 개공이 의뢰인들의 대리인이나 사자가 아니죠. 전문 직업인으로서 독자적 행위하는 겁니다. 다음 법률행위가 아니라 해서요. 이건 사실행위, 꼬시는 사실행위. 다음 중개를 뭐 사회봉사합니까? 돈 벌러 갑니까? 돈 벌러. 그걸 상행을 해. 상행이. 돈 번다. 이게 중개행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1월달 안 했던 거죠. 내용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럼 자, 책을 보세요. 자, 25페이지. 상단에 파란색 네모 1번 중개가 있습니다. 1번 중개의의는 세 줄 다 체크하세요. 예, 법조문 똑같고. 양가로 1번 자 제목만 밑줄. 법 제3조에 따른 중개 대상물입니다. 양가로 2번도 제목만 밑줄.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밖 권리 득실 변경 하는 행위를 양가로 3번 알선하는 겁니다. 알선이 뭐죠? 도와준다 말이죠. 예, 넘깁니다. 다음 26페이지 상단에 큰 2번이 있죠. 중개행위 성격이 있습니까? 양가로 1번 독자적 행위 나왔죠. 밑에 4줄 다 체크하세요. 의뢰인의 종업원이 아니라 독자적 행위다. 양가로 2번은 사실행위 써있나요? 그 밑에 판례 박스 있어요. 자, 판례 셋째 줄에 중개행위는 당사자 사이에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 동남이 사실행위를 할 것이다. 그래서 중개는 이건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이 계약이 법률행위, 이게 법률행위고 이건 그냥 꼬시는 행위, 사실행위예요. 다음 양가로 3번 상행위가 있죠. 아래 판례 박스 판례 보세요. 제목 밑에 부동산 중개 의무는 상법 몇조 매도에 정하고 있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 동남이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몇 조에 해당한다. 그래서 중개란 게 이런 거구나 라고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밑에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볼 필요 없고 넘깁니다. 자 이제
28페이지로 오세요. 28페이지. 이제 상단에 큰 4번이 있습니까? 자, 그럼 이제 도대체 어떤 걸 중개할 수 있고 어떤 걸 중개할 수 없는가? 그 중개 대상 여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과목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1월달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다른 과목 한 바퀴 돌고 왔잖아요. 뭐 민법, 공법 돌고 왔죠. 그러니까 이제 좀 쉬울 수가 있어요, 좀. 자, 그럼 이제 중개각과 자,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거죠. 도대체 그 밖의 권리가 어떤 게 해당되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물권, 채권 공부했죠. 민법의 물권이 총 8개잖아요. 일단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 나눌 수 있죠.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됩니다. 본권은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로서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 다음 제한물권이 있습니다. 다음 제한물권이 용의물권과 담보물권이 있고 용의물권이 3가지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가 3가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런 민법상 물권이 점유권, 소유권 있고 여기까지 총 8개예요. 8개 중에 어떤 걸 중개할 수 있고 어떤 걸 중개할 수 없는가를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민법 시간 아니에요? 지금 무슨 시간? 중개사법.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중개할 수 있고 중개할 수 없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일단 점유권은 중개할 수 없습니다. 도둑놈도 있죠. 다음 소유권은 당연히 중개할 수 있고 다음 이들은 이게 다 땅지자라 토지라는 권리고 토지 이건 토지 건물이라 다 중개할 수 있다. 근데 유치권이 좀 특이한데 이 유치권은 약정이 아니고 법정 담보물권이죠. 유치권 하자고 약정한 게 아니죠. 민법 320조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그럼 이 법정 물권이 성립할 때는 당사자가 약정한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하니까 중개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정 물권이 성립하는 건 중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성립한 유치권을 이전할 수 있죠. 그건 중개할 수 있어요. 이건 중개할 수 있다. 다시 법정이 성립하는 건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하니까 중개할 수 없어요. 개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성립된 유치권을 양도 이전할 때는 그건 중개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지상권에도 법정 지상권이 있거든요. 그럼 법정은 다 똑같아요. 이게 성립할 때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하니까 중개할 수 없지만 이미 성립된 법정 지상권을 이전 양도할 때는 그때는 중개할 수 있습니다. 법정은 다 똑같다 생각하세요. 다음 질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중개할 수 없고 그래서 민법에서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저당권은 부동산에 관한 거라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럼 저당권하고 똑같은 게 가등기담보입니다.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아서요. 이것도 중개할 수 있죠. 이것도 그러면 중개할 수 있다. 이 물권 중에 중개할 수 있고 그걸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채권으로 가면 자 이제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계약이 총 15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여기 있는 이 3가지밖에 중개 못합니다. 나머지 13개는 12개 중개 못합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임차권 중개할 수 있고 이런 행위. 그다음 매매할 때 환매특약을 있죠? 그 환매권 이전할 때 다 중개할 수 있다. 그러면 채권 중에 중개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상계약, 무상. 중개는 유상, 쌍무만 중개할 수 있어요. 증여는 무상이라 원칙 중개할 수 없습니다. 예, 채권이에요. 자, 그럼 책을 좀 보겠습니다. 네, 책에 결론만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럼 28페이지 제일 밑에 양괄호 1번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자 소유권 동그라미 쳐요. 그럼 된다. 이제 1월 달에 체크하신 분은 다 돼 있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좀 얄밉네. 가만히 있으니까. 그 다음 2번 임차권 동그라미 중개할 수 있다. 3번 용의물권 동그라미 쳐요. 오른쪽에 지상권 동그라미, 지역권, 전세권 다 동그라미 쳐요. 중개할 수 있다. 오른쪽 페이지 4번 담보물권으로 하자 저당권 동그라미 중개할 수 있다. 그럼 그 밑에 판례가 있는데 판례. 자, 우리가 개인끼리 돈 빌려줄 수 있죠. 돈 빌려주는 게 소비대차. 돈 빌려주는 걸 알선했다.
우리 대출도 막 알선하죠. 그건 중개가 아닙니다. 근데 소비대차를 알선하면서 저당권까지 알선하려면 그건 자격증을 따야겠죠. 저당권은 중개 대상이니까. 그래서 돈 빌려주는 거 알선하는 건 중개가 아니죠. 자격증 없어도 돼요. 내 돈 빌려준 걸 알선하면서 저당권까지 알선하려면 자격증 따야 됩니다. 자격증. 없이 업으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돼요. 저당권은 중개상이니까 중개상. 저당권 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자격증 따야 된다. 안 따고 업으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9페이지 상단에 판례가 있어요. 자, 판례. 자, 제목 밑에 공인사법 2조 1호에서 말하는 기타 그바크 권리 여기죠? 그바크 권리기. 그바크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따라서 중개업이 아까 세 가지 첫째 타인의 의뢰 나오죠? 타인의 의뢰와요.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세 번째 중개를 다음 같이 해서 중개를 뭐라 했냐면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 이게 중개예요. 다시 중개가 뭐다?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 이게 중개입니다. 지금 중개를 그럼 업으로 했죠.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2조 3호가 정의하는 중개업에 해당하고 거기까지 사선을 끊어요. 그럼 이제 자격증 따야겠네요. 그러죠? 그 뒤에 그 행위가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준 거 중개하면 우리 법 중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면서 저당권까지 중개하려면 그건 자격증 따야 됩니다. 안 따고 하면 처벌된다. 업으라면. 그러니까 판례범위가 가로 열고 가로 태판이 태판 96도라고 써 있죠. 이 사람은 처벌됐다. 처벌됐다. 자격증 없이 저당권 날선을 업으로 하면 처벌된다. 그 판례예요. 도가 있으니까 형사에 관한 판례. 다음 판례 밑에 자 동그라미 5번 가등기 담보권 동그라미 쳐요. 6번 유치권인 자 이전 동그라미 이전 중개할 수 있다. 밑에 동그라미 7번 환매권 이전 중개할 수 있다. 동그라미 8번 법정 지상권 자 이전 동그라미 이전 중개할 수 있다. 아래 양가로 2번 중개 대상이 아닌 게 있습니다. 1번 동산진권 동그라미 쳐요. 아니다. 2번 점유권 동그라미 아니다. 넘깁니다. 동그라미 3번 유치권의 자 성립 동그라미 성립은 못한다 그랬죠. 4번 법정기상권 성립 동그라미 성립도 못합니다. 아까 2점만 가능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 중개 개념을 보셨고 이제 중개업 이제 업으로 가면 됐죠. 중개업은 글자가 세 글자라 요건을 세 가지 나눴죠. 첫째 타인의 의뢰받고 둘째 일정한 보수받고 셋째 업으로 해야 된다. 그럼 자 보세요. 이 법상 중개업이 되려면 자격증 없어도 중개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자격이란 말 없어요. 등록 안 해도 중개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등록 없죠. 등록 안 해도 뭐가 될 수 있다? 중개업에 될 수 있다. 단 이건 무등록 중개업으로 불법이에요. 그래도 중개업이 될 수 있죠.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이에요. 단 불법인 중개업. 여기 분명히 등록 없거든요. 이거 없어도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단 이들은 다 불법인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이죠. 중개업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갖추면 적법한 중개업, 못 갖추면 불법인 중개업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중개업이 되려면 의뢰는 받아야 돼요. 그리고 중개업이 되려면 보수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업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갖추면 업이에요. 우리 법에서. 이거 안 갖춰도 중개업이 될 수는 있다. 단 불법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아까 했던 무등록자가 중개하면 처벌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중개하고 돈 받으면 처벌 안 돼요. 이걸 반복 업으로 했을 때 그때 처벌된다. 3-2-3, 3년 이하 징역 3천 월급. 그러니까 중개업이란 말은 무등록으로 이거 세 개를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개업이죠. 그때는 처벌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했거든요. 이걸 을이 중개했는데 을이 무등록으로 중개했습니다. 무등록으로. 그럼 이 사람은 업이 안 붙으면 처벌되지 않고 업이 붙으면 처벌되는 거죠. 처벌. 그럼 업이 되려면 세 가지. 을이 받고 그다음 뭐 받고 보수 받고 업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을 중개로 갑과 병이 매매를 성사했거든요. 근데 아직 을이 돈을 받지 않고 돈 받기로 약속 요구했다. 여기도 돈 받기로 약속 요구했어요. 그럼 지금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가 아니라 처벌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누가 찌른 거죠. 누가 찌른 거예요. 무등록이 돈 잘 버니까 누가 찌렸죠? 찔렀어요. 근데 찌르려면 돈 받고 나서 찔러야지. 성급해서 돈 받기 전에 신고해버린 거 찔린 거예요. 돈 받기 전에. 그러니까 저 돈 안 받았네요. 그러니까 처벌 안 된 겁니다, 이거. 돈 받는 거 보고 신고했어야지. 그러니까 뭘 알아야 신고하지. 우리가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돈 받는 거 보고 신고했겠죠. 우리는. 그러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둘이 약속하고 헤어지네? 울 앞에 서 있고, 그러니까 그냥 신고한 거죠. 일반인들이. 뭘 모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신고할 때 뭐 보고 신고해요? 돈 받는 거 보고 신고하세요. 돈 받는 거. 그러니까 저 무등록 중개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돈 받는 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신고할 수가 없어요. 제가 돈 받는 거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신고하지 마세요, 제발. 신고해서 저 학교 여러분 학교하고 신고하세요. 지금 선생님 바뀌면 여러분 공부하기 힘드니까. 자, 이제 아무튼 업이 돼야 됩니다. 그럼 책으로 오세요. 자, 책은 30페이지. 자, 중간에 네모 2번 중개업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두 줄 척하세요. 밑에 1번 중개업 성립 요건. 양가로 1번이 다른 사람 의뢰받아야 되죠. 동그라미 1번만 세 줄 척하세요. 양가로 2번 일정한 보수를 받을 거 그랬나요? 바로 밑에 네 줄 다 척하시고 오른쪽에 판례하고 똑같아요. 이제 판례. 오른쪽 판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판례 보세요. 중개 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럼 업이 아니죠. 업이 아니죠. 그 다음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자, 약속 동그라미 쳐요.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에게 보수를, 자, 요구 동그라미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업이 아니죠. 안 받아서요. 공리사법 2조 3호 소정에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무등록 중개행위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처벌 안 됐습니다. 다음 양가로 3번 중개를 뭐로 해야 됩니까? 업으로 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네 줄 다 척하세요. 자, 업이 뭐냐면, 자, 동그라미 1번 있죠?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동그라미 기억이 있습니다. 업이라면 보통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합니다. 니은 계속적 반복적하고 디귿 영리 동물을 목적으로 하는 걸 보통 업이라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판례 박스가 있는데 그 판례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실봐 보세요. 자, 이제 자격증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 딱 한 번 중개했습니다. 그럼 이게 업일까요? 아닐까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 딱 한 번 중개했어요. 업이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 것이고 업이 아니면 처벌되지 않겠죠. 그럼 이거 중개업일까요? 아닐까요? 중개업일까요? 아닐까요? 두 개로 나눴단 말은 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나눴단 말이. 자, 자격증 없더라도 우연히 한번 중개했어요. 그리고 돈 받은 건 업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중개하고 돈 받아도 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파트 사는데 친척이 같은 아파트로 이사 온대요. 같은 아파트로. 근데 내 친구가 이사 나가고 싶어 해요. 그럼 내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사 가고 한 명은 들어오려고 그러죠. 그럼 내가 중개했어요. 고맙다고 50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중개 4인자가 한 번 중개하고 100만 원 받았어요. 그럼 그건 어쩌다 한 번 했죠? 그건 업이 아닙니다. 처벌되지 않아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 딱 한 번 했더라도 중개사무소 간판을 설치하고 딱 한 번 했어요. 그럼 재수 없이 한 번에 지금 걸린 겁니다. 한 번에. 이 사람 딱 한 번 했더라도 간판을 왜 걸었죠? 계속적 한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딱 한 번 했더라도 사회통념상 잠재적 계속성이 인정됩니다. 그럼 너는 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처벌되고 얘는 처벌되지 않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법은 숫자 1회 2회 수리적이 아니에요. 사회통념상 이 사람은 앞으로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이 사람은 안 들켰으면 계속 했겠죠. 그럼 업으로 봐보면 어려워. 그래서 항상 법은 사회통념입니다. 그럼 자, 여러분들이 어쩌다 한번 중개하고 돈 받아도 업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50만 원씩 준대요. 50만 원씩. 50만 원씩 주겠다. 그래서 이것은 민법에서 이제 강행법 위반이 아니라 했어요. 무효가 아니라 했습니다. 이게 작년 민법 시험에 이게 나오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격증 없죠? 어쩌다 한번 중개하고 어쩌다 한번 그걸 우연한 기회에 그럽니다. 중개하고 돈 받아도 업이 아니에요. 그럼 형사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럼 민사적으로 그럼 50만 원씩 주기로 하더라고요. 그 약정은 강행법 위반 무효가 아닙니다. 그럼 유효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대신 많이 받으면 안 되고 상당한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작년 민법이 나온 거죠. 민법에. 이게 이제 이거 이렇게 무등록이더라도 어쩌다 한번 중개하고 돈 받은 건 업이 아니에요. 처벌되지 않는다. 이걸 우연한 기회 어쩌다 한번 중개하고 돈 받으면 업이 아니라 처벌되지 않는다. 이 같은 말이게. 같은 말이고 근데 이걸 반복 업으로 하면 그때는 처벌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판례 박스 있죠? 자, 판례 양가로 1번. 공인사법 2조 3호 소정의 알선 중개를 업을 한 다음은 반복 해석하여 영업으로 알선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밑에 양가로 2번 있죠? 양가로 2번 있습니까? 자, 우연한 기회 동남쳐요. 그럼 업이 아니다.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계약 중개하고 보수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겠죠? 가로 열고 판례 번호 도가 보이죠? 이 사람은 처벌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겠죠? 안 됐겠다. 다음 밑에 2번 중개업 해당 여부가 있습니까? 양가로 1번 다시 우연한 기회 동남져요. 우연한 이건 업이 아니다. 그럼 다시 양가로 1번 셋째 줄 제일 끝에 즉 있죠? 항상 자 간판 동남쳐요. 이건 한 번 해도 업이다. 그러기 1번은 6줄 다 체크 읽어보세요. 그 다음 양가로 2번 보수받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아파트만 전문적 중개한다. 그럼 당연히 업이죠. 그리고 토지만 전문적 중개 당연히 업이죠. 업입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뭐 아파트 전문만 하잖아요. 토지만 전문하죠. 당연히 업이다. 넘기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상단에 3번 구별 실익이 있습니까? 그럼 양가로 1번, 2번 다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되죠. 무등록하면 처벌된단 말이죠. 그게 양가로 1번, 2번. 그리고 3-3으로 처벌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자 10분 쉬고 이제 개공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